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제가 오랜만이 아니죠. 뭐, 오늘 아침에도 영상을 찍어 올려드렸으니까. 자, 뭐, 하루에 2편 영상을 올려드리는 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자, 뭐,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카카오에 대한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 반응이 좀 좋아서, 뭐, 가끔 종목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올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솔리드라는 종목을 좀 알아볼게요. 자, 솔리드 오늘 뭐 한 9.2% 정도 올랐죠. 뭐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한 탄력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른 5G 섹터들 다 좀 많이 밀리는 그런 종목도 있었고요.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돋보이지 않았는데 이 솔리드가 굉장히 많이 좀 돋보였습니다. 자, 왜 그런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우리 저 유튜브에 전에 우리 댓글 자주 달아주시는 분, 자, 토마토 TV에 뭐 어디서 종목 상담을 하는데 이거 5,200원대 아마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전량 다 팔으라고, 전량 다 매도하라고 그랬다고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좀 질문을 해 오셨는데요. 뭐 그냥 들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근데 좀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자, 뭐 종목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솔리드 같은 종목들을 이해를 하려면요, 5G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5G. 자, 뭐 5세대 이동통신이란 얘기죠. 5G에 대해서 먼저 좀 아셔야 되는데,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하려 그러면 시간이 끝도 없이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 제가 이 토마토 TV에 한 3년 정도 방송 출연하면서 이 5G에 대한 얘기 한 것만 해도 뭐 수십 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때부터도 좀 주식을 그때 주식을 샀어야죠. 남들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그때 주식을 사서 뭐 지금 있었으면 뭐 한 5배 정도, 뭐 저 작은 거는 두세 배 정도, 그 정도 수익이 나 있겠죠. 뭐 큰 거는 10배 이렇게 수익이 난 것도 있었고요. 자, 근데 그때 했던 것들 제가 간략하게 그냥 핵심만 좀 추려서, 또 영상 길면 끝까지 또 안 보시잖아요. 그쵸? 참, 예, 얘기할 거 공부시켜 드려야 될 건 많은데, 뭐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조금 간략하게 핵심만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5G라는 거는 주파수 대역을 굉장히 고주파 대역을 사용합니다. 뭐 5G라 그래서 개념 자체가 없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주파수 대역도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닙니다. 이 5G 같은 경우는 주파수 대역이 3.5기가 대역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8기가 대역이 하나가 있어요. 28기가 대역. 자, 지금 핵심만 추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저 LTE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저주파 대역의 저 주파수를 씁니다. 그런데 이게 고주파 대역으로 가면 갈수록 전파의 특성이 있어요. 전파의 특성이 뭐냐 하면, 굉장히 대용량의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빨리 전송할 수 있어요. 빨리 전송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멀리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실어서 빨리는 갈 수 있는데 금방 가는데 오래 달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래 달리지 못한다라는 얘기니까 중간중간에 중계기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중계기들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전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 고주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피해가거나 돌아가거나 뭐 이런 걸 못해요. 직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건물 이런 거를 그 전파가 뚫고 들어가질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히 LTE 때하고는 틀리게 상당히 다른 그런 투자가 굉장히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게 전파가 멀리 가질 못하니까 중계기를 좀 많이 세워야 될 겁니다. 중간중간에 소형 중계기들, 뭐 스몰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세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움직인 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KMW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갔죠, 처음에. 이건 중계기예요. 중계기. 자, 이 중계기 관련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작년에, 제가 야인시대 종목 상담을 하면서 이 KMW가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왔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같으면 이거 안 삽니다, 지금. 저 같은 KMW 안 사요. 뭐 그러면서 쭉 설명드리면서 거기서 이 솔리드도 있었습니다. 솔리드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사서 차라리 좀 기다리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투자가 제일 처음에 돼야 될 게 어떤 거겠어요? 중계기 먼저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KMW가 먼저 간 겁니다. 또 그 다음에는 소형 중계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꾸준히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것들이 조금 뭐 처음에도 같이 보조 맞춰 가다가 작년 하반기 뭐 그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그러면 이 솔리드라는 애, 얘는 뭐 하는 애냐? 요건 인빌딩 중계기예요. 인빌딩 중계기.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길 아까 전파가 뚫고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내에서는 5G 쓰지 말아야 되나요? 아닐 거 아닙니까?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어느 정도 투자가 됐으니까 이제 투자될 부분이 어떤 거겠습니까? 인빌딩 중계기 쪽이 이런 쪽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 이해가 가셨죠? 전파의 특성 뭐 이런 것들도 참 그러고 보면 토마토 TV 저 방송 출연하면서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다만 그걸 좀 제대로 듣고 제대로 알아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으셨을 거고, 그냥 뭐 하는 소리구나. 전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딴 얘기하는데 저놈은 저거 지금 뭐 하는 거야, 3년 내내 이런 거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고 마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별로 수익이 안 좋으실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전파의 특성부터 시작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뭐 좀 더 나가면 뭐 모바일 백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뭐 지금 5G 쪽 전체적으로도 아직 모멘텀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모멘텀이 충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 7월 23일 정도일 거예요, 아마. 미국 쪽에 5G 주파수 경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G 섹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있는데, 자, 우리 한번 그 생각해 보자고요. 미국 애들 뭐 투자하겠죠. 투자를 하는데, 뭐 그쪽에 뭐 현지 쪽에서 저 이런 것들, 물론 하웨이가 배제가 되면서 뭐 삼성전자가 그 자리를 치고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 삼성전자 얘기고, 그건 삼성전자 얘기고요. 자, 우리나라만 이렇게 따지고 보자고요. 미국 쪽에서 저 트럼프가 또 어떻게 변심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덤핑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 뭐 챙겨봐야 될 그럴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5G 섹터는 전체적으로 좋긴 좋을 겁니다. 아, 이 부분을 설명을 안 드렸었네요. 자, 3.5기가 대역이 있고 28기가 대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투자가 된 거는 3.5기가 대역이 거의 투자가 됐어요. 작년에 국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 니네 통신사 사장들 불러놓고 국회에서, 야, 니네 지금 3.5기가 대역 투자를 막 하고 있는데 지금 3.5기가 대역보다 28기가 대역이 진정한 5G 저 주파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28기가 대역은 너네 어떻게 할 거야? 지금 하나도 안 했잖아.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질문이 나왔었어요. 그런 질문이 나오니까 저 KT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 28기가 대역 같은 경우는 뭐 중간중간 소형 중계기를 굉장히 많이 좀 만들어서 빔포밍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빔포밍이란 건 이 서프트라이트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필요한 서비스를 하는데 여러 개 중계기가 그쪽에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주파수를 쏴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어쨌든 뭐 깊숙하게 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긴 좋겠지만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작년 한 10월인가 11월 달쯤에 그때 또 나온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
이 솔리드에서요, 공시를 한 게 하나 있어요.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28기가 대역의 28기가 대역의 소형 중계기를 KT하고 같이 공동으로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온 게 있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작년에 다 해드렸습니다. 저 TV 방송 나가서 얘기 많이 해드렸어요. 이런 부분들도. 자, 여러분들 3.5기가 대역은 진정한 5G 쪽이 아니에요. 자, 우리 흔히 상상하고 있는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뭐 이런 것들 뭐 전부 다 이 28기가 대역에서 이루어질 그런 서비스들입니다. 그런 서비스들이에요. 자, 지금 3.5기가 대역이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됐다고는 하지만요. 28기가 대역이 투자되는 투자 금액이 훨씬 더 커요. 자, 그리고 28기가 대역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8기가 대역에 있는 거는 그 중간중간 소형 중계기를 많이 달아서 빈폭명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 사야죠. 사서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참 이해는 가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해는 가는 게 주가가 조금 왔다 갔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못 참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걸 극복을 하셔야지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시장에서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뭐 지금 내일 당장 지르세요 이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하도 많이 당해봐서 막 얘기를 막 하고 나중에 보면요, 좀 매수하라 그럴 때 매수를 안 하시고, 여러분들 그 영상도 한번 보세요. 그 영상 저기 10배 가는 종목 뭐 이런 영상이 하나 있어요. 제가 10배 가는 종목 이런 영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종목을 하나 드린 게 이 솔리드라는 종목을 드렸어요. 그때가 4,000원대 초반일 거예요. 4,000원대 초반일 텐데, 자, 이런 것들은 좀 크게 보고 하셔야 돼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저께 제가 그 카카오에 대한 영상 올려드릴 때요, 그때 뭐 자, 뭐 지금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고생을 시키는, 뭐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시간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 시간을. 자, 그리고 이 솔리드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움직인 거죠. 사실 저도 한 올해 초 정도부터는 올라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초 정도부터는 올라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되게 안 올랐죠. 안 움직였어요. 왜? 왜 안 움직였을까요? 1분기 조금 좀 뭐 처음에 연초에 뭘 좀 조금 하려다 보니까 코로나가 팡 터졌죠. 2분기에 아마 2분기 실적도 별로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자, 2분기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죠. 뭔 일을 해야지 실적이 나오죠. 일을 안 했으니까,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저때 6월 말까지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솔리드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크게 인빌딩 중계기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하려면 뭐 해외 쪽 다 일단 다 집어치우고요. 그리고 뭐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나라 국내 주식도 전부 다 분석 못하는데 무슨 해외 주식을 그렇게 분석해서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나라 것만 해도 저 수익 내는 데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우리나라 거 일단 바로 앞에 와 있는 거, 그런 걸 보는 게 주가 상승은 가장 크고 제일 빠르지 않겠어요? 자, 인빌딩 중계기 이거 해야 되잖아요. 지금 안 하고 됩니까? 그냥 밖에서만 뭐 5G 하고 말어, 그렇게 되나요? 안 돼요. 자, 인빌딩 중계기 쪽에서 뭐 3분기 정도, 뭐 또 코로나가 엄청 더 심해지면 3분기에도 일을 못할지도 모르죠 뭐. 근데 아마 3분기에는 웬만하면 조금 강행을 좀 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2분기 실적은 별로였지만 뭐 3분기부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온기로 실적은 어떨까요? 굉장히 좋을 거예요. 내년은 더 좋을 거고. 자, 인빌딩 중계기가 건물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 한두 개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굉장히 많은 수의 인빌딩 중계기가 투자가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28기가 대역이었죠. 28기가 대역에 대한 그 투자 부분들, 이 28기가 대역의 소형 중계기를 KT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이거 사서 들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들고 있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들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옛날에 움직인 모습 한번 볼게요. LTE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드릴 때가 9,000원. 지금 5만원이죠. 얼마 전에 뭐 제 유튜브에 어떤 분이 뭐 그때 저 9,000원 할 때 못 잡고 뭐 만 얼마 정도에 잡으셔갖고 4만 얼마인가 그때 뭐 그때 팔고 나왔다고 고맙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긴 해주시던데요. 자, 이거 우리 LTE 때 한번 보자고요. LTE 때. 자,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 LTE가 투자된 게 2012년부터 투자가 되기 시작해서 2003년도부터 서비스가 됐었죠. 그때부터 서비스가 됐었습니다. 자, 그 전에 얼마나 이게 질질질질, 아이고, 얼마나 못난 짓이 됐습니까? 2011년도 때에도 계속 이랬어요. 자, 여기서부터 조금 선반영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다 밀렸다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여기서 2013년도 초, 자, 이때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보시게 되면요. 뭐 12년도, 13년도 이때 대략 2,000원대 정도 했네요. 대략 2,000원대 뭐 초반일 때도 있고 3,000원까지 갔을 때도 있고. 자, 그러면 2,000원대 초반 정도를 바닥으로 봐야 되겠죠. 바닥에서 7,961원, 이게 7,961원은 아니겠죠. 뭐 증자를 했거나 뭐 어떤 다른 희석 요인이 있었겠죠. 그런데 밑에 가격도 그게 반영된 가격이니까 대략 한 4배 정도가 올라왔어요. LTE 투자할 때. 여러분들 제가 이노와이어리스 2017년도에 거품 물면서 말씀을 드릴 때 꼭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솔리드가 지금부터 10배가 간다, 이거는 좀 글쎄요. 좀 의문입니다. 왜? 지금 뭐 어느 정도 또 올라왔잖아요. 어느 정도 올라왔고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좋을 거예요. 자, 보시면 이때 4배가 올라왔어요. LTE 투자할 때. 자, 그럼 5G 투자할 때는 어디를 좀 바닥으로 보는 게 옳을까요? 이것도 뭐 2017년도에 초에 제가 5G 처음에 거품 물 때 그때는 1,800원이었었네요. 이걸 바닥으로 보는 거는 그렇게 옳지가 않을 거예요. 연단 이상의 시간을 고생을 시켰으니까. 아마 뭐 이때 정도를 바닥으로 보는 게 그게 타당할 겁니다. 이때는 뭐 대략 3,000원대 정도 돼요. 3,000원대 정도. 자, 그러면 대략 그냥 단순 무식하게 계산을 해보자고요. 단순 무식하게. 자, 이때 3,000원이었다 치고 LTE 때 정도로 투자가 된다라면 3, 42, 12,000원이네요. 근데 5G는 훨씬 더 투자 금액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저쪽 KT하고 28기가 대역의 주파수에 그 소형 중계기를 공동 개발을 마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앞으로 커질 매출들은 훨씬 많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요거 재무제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저 작년에 적자했어요. 자, 작년에 적자했었는데 이노와이어리스도 2016년도 2017년도 막 이때 다 적자했었어요. 그때 적자일 때 9,000원 할 때 이건 적자라도 사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매출액이 예상 이익이 165억 정도가 나오네요. 165억 정도. 근데 이건 예상치니까 믿을 건 못 되죠. 알 수는 없어요. 분기로 한번 놓고 보시면요. 자, 여기서 자, 올해 1분기에 저 매출액이 한 353억 정도 나왔어요. 그럼 작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작년에 290억이었습니다. 매출액이. 매출액이 대략 뭐 20%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좀 늘었어요. 20% 정도 늘었네요, 매출액이.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78억 적자였는데 27억 정도 적자로 바뀌었습니다. 적자폭이 축소가 된 거죠.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1분기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투자도 안 됐지만 투자가 안 됐는데도 작년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본격적으로 이런 쪽으로 투자가 본격적으로 되지를 않았는데도 작년보다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2분기 실적 뭐 별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별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면, 그리고 주가 자체는 지금 그걸 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저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요. 뭐 작년보다는 아마 훨씬 좋을 겁니다. 작년보다는 온기로는 훨씬 좋을 거고, 뭐 정부에서 오늘 그 뉴딜 관련된 그런 얘기를 했지만요. 뭐 데이터 뭐 이런 것들 얘기 막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 5G가 완전히 서비스가 돼야지 다 가능한 것들이에요. 이 5G가 완전히 다 서비스가 완벽하게 돼야 가능한 건데, 저 이거 뭐 투자가 더 이상 늦출 수 있겠습니까? 늦추기 힘들 거예요. 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시켰지만 향후에는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그런 분 계실까봐 당부를 드립니다. 꼭 그랬었어요. 뭐 얘기를 하고 나면 저 쌀 때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 위에 가서 쫓아가서 매수를 하시고 나중에는 니 때문에 물렸어 임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자,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자,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흥분해서 쫓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물렸어요. 고가가 7,760원이니까 물렸습니다. 자, 사실 이거 제 지금 뭐 회원님들이라고 말씀드려야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뭐 싸게 처음부터 좀 제가 새로 런칭하고 처음부터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4,000원대 초반에 잡았어요. 4,000원대 초반에 잡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저 얘기를 하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5,000원대 초반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면 내 친구가 행복해 보이는 이유는 이라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친구 놈은 요번에 5,200원대요. 그 전에 4,000 얼마에 잡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 그냥 계속 들고 있고 5,200원에 또 추가로 더 질렀습니다. 그놈 같은 경우는. 주식은요, 쌀 때 사셔야 됩니다. 그러자면 인내도 많이 필요하고요.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 돈을 버는 건데. 자, 이것저것 야 나는 타이밍도 못 잡겠고 모르겠다, 그러신 분 같은 경우는 분할해서 사세요. 분할해서 조정받을 때마다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런 식으로 결국은 나중에 투자가 되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위에 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뭐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지금 뭐 거의 오늘 말씀드린 것도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그 핵심 내용은 다 알아들으셨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5G 주파수에 대한 그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 기업이 어떤 걸 하는지, 뭘 하는 기업인지 그런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다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도 저 듣느라고 뭐 고생들 하셨고요. 자, 저는 내일 아침에 또 아침 시황방송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